지금 시작합니다. 네,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중입니다. 2주 동안 오후 6시 이후부터는 2명까지만 사적으로 만날 수 있죠. 업종에 따라선 집합금지가 되거나 혹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영업자 비대위에서 방역조치에 불복을 선언한다 이런 입장문을 냈는데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김종민 대변인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거리두기 수도권에서 4단계 시행 첫날이었었는데 자영업자분들 어제 하루 어떻게 보내셨다고 합니까? 어제 저희 자영업 단체분들하고 좀 늦게까지 회의를 하는 바람에 예. 현장 상황을 소통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평상시 10시까지 정상적으로 영업을 했을 때보다 매출이 한 90% 정도 줄어들었다. 네. 평상시 매출이 한 10% 정도 나왔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지금 확진자가 일주일 넘게 1,000명씩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게 상황이 좀 안 좋아진다 그러면 이 확진자가 2,000명 이상 나올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다. 이런 네. 또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조치 아니냐. 방역을 위해서는 힘들지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도 상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침마다 이렇게 새로운 확진자가 늘어날 때마다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번에 저희는 사실은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로 12시까지 영업이 좀 완화될 걸 크게 기대하고 있다가 망연자실한 상태입니다. 네. 근데 이번 4단계 적용이 좀 지나치게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급하게 최고 수준의 단계로 적용을 바로 하면서 네.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고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요구를 하면서 일단 방역 불복을 선언을 했습니다. 네. 일단 첫째는 방역 수칙이 그동안에 확진자 중심으로 진행이 됐었던 방역 단계를 네. 이제는 좀 입원 환자라든지 그리고 중증 환자라든지 사망자 이런 중심으로 해서 좀 치명률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된다. 네. 그리고 영업 시간을 제한하는 형태가 아니라 방역 수칙을 좀 강화하더라도 영업 시간에 대해서는 좀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살아갈 수 있도록은 생존권을 지켜줘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금 7월 달에 손실보상법이 통과가 됐는데 예. 이런 방역 조치가 왔으면 어느 정도의 손실보상이 될 것이다라는 걸 저희가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네네. 이 손실보상을 위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도 아직 구성이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네. 예산도 오락가락한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는 예측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준다면 방역에 얼마든지 협조할 텐데 전혀 그러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저희 좀 의견을 보여야 된다, 항의해야 된다라는 자영업자들의 의견이 절대다수였습니다. 네. 우선 확진자 중심에서 치명률 중심으로 이를테면 확진 환자라든가 아니면은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 부분으로 가야 된다는데 이게 어떤 뜻인지요? 저희가 벌써 2년이 넘었잖아요. 예. 그리고 2년 동안에 모든 2년째죠 지금이. 예. 네네. 2년 동안에 이 방역 단계는 전부 다 확진자 중심으로 단계를 조정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 지역에서 200명, 300명의 집단 발병이 했을 때도 수도권 전체에 적용을 한다라든지. 예. 그리고 우리가 2년 이상 되고 이제 백신이 지금 보급되고 있으면서 예. 이 치명률이 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치명률들을 좀 감안해서 이 확진자 숫자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조금 완화된 형태로 운영을 하되 그리고 또 이 자영업자들은 이 영업시간 제한이 곧바로 생존권하고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시간 제한 형태가 아닌 좀 이렇게 방역 수칙을 좀 강화하더라도, 그죠? 방역 관리는 강화하더라도 시간은 좀 자유롭게 풀어서 일단 영업은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게 치명률이 좀 적용되는 기준으로 가야 저희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방역 수칙은 잘 따르겠고 하겠지만 장사는 하게 해달라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까지 저희가 그렇게 해왔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벌써 지금 4번째로 여러 가지 대유행 같은 것들이 오고 이럴 때마다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봤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만큼은 그냥 뭐 수용하지는 않겠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비대위 차원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입니까? 네, 일단 굉장히 그 망연자실한 상태에서 극한 분노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형태로 의견을 표출하고 항의해야 되는지에 대한 깊은 논의가 있었고, 네. 어제도 5시간 넘는 회의를 통해서 내린 결정은 내일 저녁 자정에 저희가 차량 시위를 하는 형태로 의견을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네. 일단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저희 의견은 전달할 수 있도록 밤 11시에 모여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리고 차량 1인만 탑승한 차량으로 차량 시위를 하는 형태로 의견을 보이기로 했고요. 아무래도 네. 자영업자분들이다 보니까 10시까지 본인들 매장 영업을 마치고 집결하려고 그러면 한 11시, 12시 밤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차량으로 깃발이나 피켓 같은 거를 좀 보이면서 의견을 제시하는 걸로 이렇게 모아졌습니다. 예. 지금은 뭐 2인 이상의 시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금지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건 지키면서도 네. 시위는 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까? 네. 1인 차량 시위 형식으로 진행을 하기로. 알겠습니다. 청취자 의견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보리님께서는 자영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라고 의견도 주셨고 최종옥님은 빨리 짧게 방역에 성공해야 합니다. 모두의 협조가 필요한데요. 방역을 불복한다면 환자 발생 시 누가 책임지네요라는 의견도 보내주셨는데 그러니까 자영업자분들께서 뭐 대부분은 방역 수칙 잘 지켜주고 계시겠습니다만 뭐 일부 뭐 유흥업소를 고리로 한 감염 같은 것들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또 유흥업소를 통해서 확진자가 계속 다른 지역으로 집단 감염이 확산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저희는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이 방역을 잘 지켜서 방역이 잘 관리가 되는 건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자영업자들이 바쁘고 목소리를 많이 내지 못하다 보니까 네네. 저희 의견이 너무 무시가 되고 있었습니다. 예. 네, 손실보상법 논의도 대통령도 총리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와서는 소급 적용도 안 되는 누더기 입법이 돼버렸고 그나마도 지금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도 구성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저희가 지금 일반 그 직장인들이 2년가량 직장 생활을 하면서 1년 넘게 월급을 못 받고 있다면 이 지경은 안 됐을 거 아닙니까? 저희는 지금 지금 작년에 저희가 자영업자들이 120조 대출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기재부하고 중기부에서 책정하고 있는 자영업자 손실은 3.3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3조 3천억 손해봤는데 120조를 대출을 받아서 그것도 근근히 버텨가면서 문을 닫는 데가 속출하고 있겠습니까? 저는 저희들의 목소리를 좀 전달하고 의견을 피력하려고 좀 강한 어조로 말씀을 드렸고 네. 저희가 방역 수칙에 불복하겠다라는 거는 차량 시위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뭐 영업을 10시 이후에 하겠다, 뭐 2명 이상을 받겠다. 그런다고 손님이 오시지도 않고요. 예. 그럴 의사도 없습니다. 저희의 이제 목소리와 사정과 상황을 전달하고자 하다 보니까 노동자들에게는 단결권도 있고 파업권도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단결하려면 문 닫고 나와야 되고 파업하려면 우리가 손해봐야 되고 우리가 문 닫는다고 우리가 집합금지 당한다고 임대인한테 임대료 깎아달라고 말도 못 꺼내지 않습니까? 이런 사정을 우리가 얘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반영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의견을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자 방역수칙에 불복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거는 저희가 차량 시위하겠다라는 의견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입고 있는 피해 같은 것들 보상하고 좀 지원을 좀 늘려달라라는 호소. 를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네네. 법이 제정이 돼서 손실보상법으로 이번부터는 반영이 된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손실보상법이 통과가 됐으니까 손실보상을 해줘야 되지 네네. 않습니까? 공포된 날로부터 이제 손실보상을 하겠다라고 법을 만들었으니 7월 7일부터의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미 7월 7일은 지났고요. 그리고 방역 단계도 4단계로 지나가면서 지금 저희들은 집합 금지를 당하거나 영업 제한이라고는 하지만 야간 업소들은 거의 사실상 집합 금지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럼 이런 사람들이 당신들은 지금 이런 피해를 받고 있으니 어느 정도의 손실보상을 해주겠다라고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네네. 그 어떤 것도 대한민국의 그 어느 누구도 얼마를 받는지 얼마의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법 조항에 그게 다 법 조항에 명시가 안 돼 있을까요? 모든 법 조항에는 다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다가 다 넘겨놨습니다. 그 범위와 내용에 대해서는 네.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책정한다라고 얘기했고요. 예. 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는 아직 구성조차도 돼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빠른 구성을 원하시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2주 동안의 4단계 이것이 네. 지나고 나서야 이런 것들이 좀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싶은 의견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법이 이미 통과가 됐고 이거를 담당하는 주무부처가 중소벤처기업부라고 하면 그 부처에서 일을 해야죠. 법이 통과가 됐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구성했으면 손실보상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지급하고 범위는 어떻게 하고 내용은 어떻게 할 건지를 바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네. 그 심의위원회에는 저희 자영업 단체 같은 당사자 단체도 저는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일하고 지금 방역 단계하고는 전혀 상관없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가 어디 방역하러 돌아다니는 부처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세부 기준이 민관합동손실보상심의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민관이라고 네. 하면은 자영업 비대위라든가 이런 분들의 목소리도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아직 구성도 하지 않고 구성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지 않아서 네, 그거를 좀 신속하게 구성하고 거기에서 내용을 결정하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비대위 차원에서 기관이라든가 정부 쪽에 좀 건의하실 계획은 있으신지요? 이와 관련해서? 네, 이번 그 차량 시위 통해서 예,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전달하고 그거에 대한 협의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불편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의견도 있어서 좀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힘든 건 알고 다들 우리 국민 모두가 이 코로나19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자영업자에게는 여러 가지 지원금 같은 것들이 많이 그동안 있지 않았느냐라는 말씀들도 일부에서는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피해 보상들이 그동안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저희가 받았던 그 피해 지원금들은 저희가 네. 얼만큼의 피해를 받는지 그 피해 규모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전혀 파악하지 않고 네. 어떤 업종, 집합금지 당한 업종, 어떤 업종에 대해서는 300만 원, 어떤 업종에 대해서는 4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급을 받았거든요. 네. 최대한 많이 받았던 업종들 다 모아봐야 아직 1,000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업종들이 과연 작년하고 올해까지 해서 피해 규모가 그 정도냐. 한 두세 달치 임대료가 그 정도 될 겁니다. 네. 앞서서 그분들이 집합금지만 5개월, 6개월 당했거든요. 앞서서 그러니까 뭐 1년 넘는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뭐 대출로 버텨오고 그동안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버텼다고는 하는데 그 금액과 기재부에서 평가한 금액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보세요? 정말 그거를 알고 싶습니다. 예. 지난번에 그 손실보상법 입법 청문회를 하면서 기재부 실장하고 중기부 실장이 나와서 발표한 내용이었거든요. 예. 뭘 근거로 그렇게 찾아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실제 자영업자분들 임대료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네. 그리고 집합금지라든지 영업시간 제한을 당해서 피해받는 매출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과연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지 그거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에 정부가 2차 추경 통해서 희망 회복 자금이라든가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지원금까지 일정 금액을 좀 배정했다는 보도들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업체당 뭐 최대 한 900만 원 정도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일부에서는 아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좀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좀 더 두텁게 투입돼야 한다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 2차 추경안에 들어가 있는 희망회복 자금은 그 작년에 입은 피해, 그러니까 소급 피해에 대한 지원 차원으로 짜져 있는 거고 3조 2,500억 정도가 배정돼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총 우리 추경안, 코로나 추경안 33조 중에 10% 채 안 돼 있는 금액이고요. 이 총액이 당연히 더 늘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매출별로 이렇게 구간을 정해서 나누어 주는데 900만 원을 받게 되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전체 0.3%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주로 유흥업에 집중돼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매출액 기준도 2020년으로 되어 있는 거를 2019년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사업자별로 지급이 되는 내용도 사업장을 여러 개, 3개, 4개 운영하시는 분들은 3배, 4배의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업장별로 지급이 돼야 되는, 이제 이 내용 자체도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고 수정돼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2차 추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부의 안이라든가 또 정치권에 대해서의 논의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거리두기 4단계 상황 이전에 논의가 됐던 내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라도 지금의 상황은 더욱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수정 논의가 좀 본격화 된다 그러면은 정부라든가 아니면 정치권에 좀 요구사항 전달할 계획도 좀 있으십니까? 네, 그 어제 오늘 계속 추경 수정안과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조금 엉뚱한 내용이 있어서 수정하고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엉뚱한 건 어떤 거죠? 그 6천억 정도 책정돼 있는 손실보상 그 지급액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거는 손실보상법이 이제 새로 적용이 돼서 7월, 8월, 9월에 그 손실보상과 관련된 그 금액을 예정해 놓은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같이 이렇게 4단계가 갑자기 적용될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6천억 정도만 배정을 해 놓은 건데 이거를 증액하자 뭐 이걸 늘리자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엉뚱한 얘기입니다. 법에 의해서 만약에 6천억이 아니라 1조, 2조로 늘어난다라고 하면 이거는 추경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정상적인 법에 의해서 지급해야 되는 거니까 예산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무조건. 이거는 뭐 추경이 아니라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뭐 얘기가 정상적으로 된다면 뭐 80% 국민 지원금 나가는 거를 어떻게 전용을 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는 그 전용의 문제로 풀 게 아니라 이 3조 2,500억 구성되어 있는 이 부분을 다시 재조정해서 증액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에 따라서 이걸 늘리니 마느니 이런 논의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법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6천억 부분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그리고 밤사이 그 최저임금이 됐어요.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정해졌는데 이 결정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네, 저희가 어제 김종민 대변인님, 예, 전화를 좀 제대로 좀 전화가 끊어졌는데요.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더 연결을 할까요? 다시 한번 연결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마무리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전화가 끊어졌는데 그래도 연결을 좀 부탁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좀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앞서서 연결됐습니까? 김종민 대변인님? 네. 죄송합니다. 잠시 전화가 끊겼었습니다. 자, 최저임금 의결된 내용에 대해서 입장 저희가 듣다가 끊어졌거든요. 말씀해 주시죠. 저희는 그 최저임금이 결정되기 전에 동결 또는 인하를 요구를 했었고 특히 이 자영업자 영역의 그 고용요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분리 적용하자라는 게 저희 일치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걸 주장하고 있었는데 5%가 넘게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 생각해서는 지금 이 부분 사실은
저희가 근로자분들의 최저임금을 높이지 말자라는 쪽의 입장이 아니라 이게 적정한 수준이어야 고용을 안정적으로 저희가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네. 실제 자영업자 영역에서는 이 최저임금이 오르면 오히려 자영업자들의 순이익은 역설적으로도 오르는 현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용원을 줄이기 때문이죠. 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계속 늘어나는 형태가 되거든요. 이거는 여기에 고용되고 이런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그 일자리를 사실 빼앗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저임금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데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자영업자들이 고용하는 이 고용원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좀 조정을 해야 된다. 분리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할 거고요. 이게 이번 그 최저임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힙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전국 자영업자 비대위의 김종민 대변인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이 시각 교통 상황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리포터입니다. 네, 도로 위로 돌발 구간이 꾸준히 많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부평 부근에서는 사고가 났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화도 부근에서는 아침 일찍부터 작업을 하고 있어서 남양주요금소부터 정체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